이게 지금 제목이 아주 참다 늦게 나왔는데 제목도 그렇게 돼 있네요. 참다 결국은 폭발했나?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일까요? 계속 뭔가를 지켜만 보고 있다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뜻일까요? 최근에 공천과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습은 약간 어떻게 수습하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옛날 우리 개파 정치 할 때도 경쟁력 있는 사람만큼은 배려를 하는 금도는 있었는데 나를 때려잡아도 좋은데 그래도 요건은 요식 절차는 맞춰서 해야지. 좀 미안한데 여기 저 마이크 좀 빼주실래요? 네. 예. 저렇게 뭔가 수습하는 듯한 본인이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을 가서 뭔가 위로도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빼고 아마 좀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 움직임인데 일단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거를 홍익표 원내대표의 뭔가 반란이다 지금. 참다 반란을 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이명배 공관위원장 관련해서 이렇게 쓴 소리래요. 아니 대단한 권력 쥔 것처럼 하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논란 이거 크게 문제됐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특정 업체 배제하세요. 그 논란이 되는 업체 빼세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경선이 되는 특정 지역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이거 자객 공천 관련된 건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예요.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거 지금 옆집 정당 사정이 아주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발언 강도나 문제 제기 강도를 보면은 글쎄요. 이거 정면으로 이건 안 된다고 딱 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앞서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 불공정함과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뭔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고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특정 업체에 따라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의원들한테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납득을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 설명을 결국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세 가지 내용 그중에 이제 여론조사 부분은 한참 됐죠. 이제 논란이 된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얘기했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얘기 참 많이 해요. 오늘 보니까 이 얘기도 좀 얘기를 했군요. 보니까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수상한 업체를 중간에 띄워넣게 한다? 대장동 비리가, 백현동 비리가, 성남FC 비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측의 수상한 업체나 관계자가 이유 없이 들어가서 벌어진 비리 아닙니까? 그 버릇 못 버리시네요.
거기 뭐 선관위원장은 도망갔다면서요. 겁날 것 같아요. 송영희 변호사. 무슨 새우깡 얘기까지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설명했는데 이 여론조사 문제 이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리서치 DNA라는 업체가 지금 많은 논란이 있죠. 2022년에 그 여론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같은 대표자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다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보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을 뭐 갖추지 않아서 등록을 못했는지 못해서 등록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심이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 이름으로 조사를 돌리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논란이 많으면은 공당에서 여론조사 의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무슨 성남시와의 관련성 이런 걸 떠나서 공당의 그 공천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걸로는 부적격 업체라고 보여져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예. 짧게만 좀 덧붙이면 아까 그 서른 의원의 하위 10% 이 문제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서른 의원 지역구에도요. 소위 말하는 친명 자객이라고 하는 예비 후보가 가 있습니다. 그 예비 후보의 후원회장이 그 이재명 대표의 경제교사, 경제 스승으로 알려진 그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기연구원장 하셨죠. 그분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여기도.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박용진 그 의원 관련해서 예. 3인 경선에 붙여졌잖아요. 예.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한 것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3인 경선을 돌리는 지역구는 총 9곳입니다. 한 곳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 9곳 중에서 결선 투표를 하는 곳은 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만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감산을 받을 경우에 그 감산이 3명이서 경선할 때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데 이 예. 결선 투표로 다시 1대1로 돌아오면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과연 여기만 왜 3인 경선인데 결선 투표가 있느냐 이 얘기도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새우깡 가게 뭐 이런 거 비유해서까지 설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여론조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예전에 성남시 여론조사를 했다고 예, 해서 과거에. 예. 그거 연계점을 찾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죠. 예를 들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 아예 폐업했던 걸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본질은 여론조사 이 기관 자체가 최근에 돌린 여론 조사의 방식들이 예. 현장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 조금 이게 평이하지 않은 조사나 이게 왜 갑자기 돌지?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공천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이렇게 좀 연상이 그렇게 이제 건가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얘기하면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굉장히 좀 논리와 원칙에 조금 이렇게 충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 D-48, 47 남은 상황에서 예. 이대로 가서는 정말로 어려울 수도 예.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지금 하나씩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업체가 그 업체를 좀 빼라고 오해가 요구했어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예. 그게 사실관계가 옳든 그러든 간에 빼버려야죠. 시간이 없잖아요. 빼서 말끔하게 오해를 없애버리고 예.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하위 부분에 있어서도 설득하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일부 지역의 자객 공천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예. 있어서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내의 전체적인 질서나 그다음에 의원들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론 문제 논란이 되고 여론조사 업체를 빼라는 홍익표 원내대표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안 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따지고 보면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끝났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사들은 말끔하게 이루어져야겠죠. 단지 뺀다는 자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이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국민의힘에 내주게 된다면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속보로 등장했었죠. 서른 의원. 본인의 하위 평가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서른 의원이 다른 정당 얘기를 꺼내놨다 그러네요. 내용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위 10%에 들어갔다. 이거 국민께 또 보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 당이 가는 길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안 받아들여졌고 탈당 여부는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 지금 논의 범위에 넣고 논의할 생각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주쯤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다 열어놓고 한다 그랬어요. 오늘 새로운 미래 박원석 책임위원 나와 계신데 네. 지금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약간 탈당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예. 탈당을 한 분들도 있고 뭐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런 어떤 그 불공정 공천의 당사자가 된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예. 그런 연락들을 주고받으면서 특히 이제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낙연 대표가 다양하게 아마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뭐 새로운 미래는 또 새로운 미래대로 예. 어쨌든 새로운 미래가 계획하고 또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의 방향이나 비전이나 이걸 가지고 꾸준히 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예. 지금 뭐 민주당이 공천 내용이나 예. 또 공천 파동을 틈타서 현역 의원들을 새로운 미래 쪽으로 이적시키는데 예. 당의 중심을 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막 시작한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 가능한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걸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뭐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실존적인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 문제인데 예. 그걸 뭐 저희가 나서 가지고 그 호들갑을 떨거나 이럴 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들갑은 떨 일은 아니지만 지켜보고 기대는 좀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붙여서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민주당 상황, 지금 뭐 여러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요.